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웠을지 한동훈 장관 본인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구 만촌동에 있는 범죄 피해 트라우마 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찾았습니다. 최근 본인 생각과는 관계가 없이 정치적으로 당기는 힘이 거센 데다가 오늘 찾은 곳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였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건 법무부의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대구 방문 일정이어서 더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이번 방문 목적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오래전에 예정된 외국인 정책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위한 통상적인 방문입니다. 법무부 공식 일정이기는 한데 총선 앞둔데다가 이준석 대표 신당도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요.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온 겁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 프로토콜도 지금 중일까요?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후임 법무부 장관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라는 말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현정 의원님, 저와 같이 화면을 좀 볼게요. 제가 화면으로도 한 장관의 메시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지 않을 거다. 여권의 총선 출마 요구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은 많을 수 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거의 전국적 스타인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지 법무부가 통상적으로 하는 이 스마일 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범죄 피해자들의 위해서 만든 곳인데 여기가 이제 수성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저렇게 또 진행하는 걸 보면 본인의 의사를 어쨌거나 이제 좀 밝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 정치인들, 현재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많죠. 특히 21대 국회를 정말 국회를 아예 탄핵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치인의 어떤 것과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런 언급들이 실질적으로 아마 많은 지지자들한테는 반향이 일으킬 걸로 봅니다. 특히 이 대구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연상되는 게 있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당시에 일선지검 방문한 게 있었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대구지검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언론들의 관심이 많았죠. 특히 대구지검 안에 들어가서 일일이 인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후에 바로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기에 들어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오늘 이 방문은 의미가 있고 또 본인이 오늘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 이후에 또 대구 달성에 있는 또 외국인 관련된 그 단체에 방문을 했어요. 대구 달성이 누가 있는 곳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본인의 방문하는 장소, 말하는 언급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책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또 추가 일정, 그 뒤에 일정 가운데 또 달성을 찾고 달성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만큼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여러 정책 해석들이 지금 시점에는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물론 한 장관이 지금까지 일관됐어요. 정기 입문하냐 총선 출마했을 때 비교적 일관된 답변을 했지만 의견은 많을 수 있다라는 말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정 변호사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동훈 장관이요. 대구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한동훈 장관 아버지는 춘천 분이실 것 같고 그다음 처가도 경기도거든요. 경기도 광주.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검사로서 대구에서 근무한 적도 없어요. 사실 한동훈 장관은요. 서울에서만 근무했어요. 중앙지검, 대검, 법무부, 그다음에 청와대 이런 데에서만 근무했고 다른 데 지방 근무는 딱 2번밖에 없는데 천안하고 부산밖에 없거든요. 그다음 이제 박해 받을 때 핍박 받을 때 법무연수원이나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한 것 빼고는 줄곧 그 서울에서만 근무한 그러한 엘리트 검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저 정도 인기가 있다? 상당히 놀랄 만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얼마 전에 거창에 갔었어요. 근데 거창에 왜 갔냐면은 거창 구치소 그 개소식에 오픈할 때 갔는데 사실 구치소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법무부 장관이 왜 여기에다가 구치소 만드느냐 이렇게 항의할 만도 한데 거창에서도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인기가 저 정도가 되면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지금 자꾸 몰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지금 상황이 저런 식으로 자꾸 그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 변호사 말씀은 여기 물론 한 장관이 의견은 많을 수 있고 본인은 일단 법무부 장관 일에 본연에 충실하겠다고 했지만 네네. 본인의 의지와 생각, 뭐 앞으로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이제 당기는 힘들이 세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생각 자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단계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파도 좀 몰렸고요. 어린이가 건넨 편지에도 또 읽어보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셀카 사인 요청도 좀 쇄도하고 있고 아까 현장 화면 보고 저도 오후부터 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한 장관이 대구에 오는 걸 몰랐던 분들이면 뭐야 임영웅 왔어? 뭐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정도로 아까부터 사인을 받기 위해서 대구 시민들이 줄 서는 화면도 아까 잠깐 지나갔잖아요. 이 정도는 한 장관도 예측 못했을 것 같은데 장현주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 대구 현장 분위기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화제를 몰고 다니는 장관임은 정말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곳이 이제 대구,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보수의 심장인 대구였다라는 것, 그 지역적인 특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통상적인 방문이다, 뭐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있었던 방문이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라든지 메시지는 이렇게 없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계속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이런 메시지들로 미루어 보건데 사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 이 부분은 이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을 출마하기로 거의 결심을 굳히신 것 같고 과연 그걸 언제 공식화하는지 이 공식화만 임박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목격담이 뭐 대구에서 납작만들 먹었는지 아닌지 뭐 한 장관이 1시 30분, 오후 1시 30분부터 저 공식 법무부 일정을 소화했는데 그런 저런 말고도 이후의 일정들 어떤 목격담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서 여러 내용까지 좀 알려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은 일반 대구 시민들이 한동훈 장관의 일정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방문한 대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왔는데요. 여기서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장관님. 통상적인 법무부의 공식 일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여러 질문들 대구 얘기가 나오니까 평소 대구 시민들을 깊게 존경했고 6.25 전쟁 때 적에게 도시 안 내줬고 산업화 뭐 대구의 더위 얘기도 좀 했고요. 어떻게 좀 그 해석을 좀 하셨어요? 일단 대구를 향한 한동훈 장관의 구애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 지역에 대해서 앞서 장현주 변호사님께서도 보수의 심장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정말 출마 시점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뛰어들겠다라는 그 선언, 공식적인 선언만을 남겨둔 채라는 예상이 가능할 만큼 한동훈 장관의 최근 발언, 행보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것이 수성구에 있는 시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방문했다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대구 시민들 앞에서 대구 시민들을 존경해왔고 6.25 전쟁에 대한 언급, 산업화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준비하는 것 외에 따로 준비해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구 발언, 그러니까 6.25 전쟁과 대구에 대한 이제 높은 평가, 존경했다는 표현 하나하나가 다 한 장관이 짜놓은 각본처럼 정치적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현정 의원께서는 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이게 너무 정치 쪽으로만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저 언급을 이제 한 줄 한 줄 제가 읽어보면요. 예. 이 도시는 적에게 이 도시는 내주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6.25 때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에 예. 출마하겠다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대구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더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아주 대구에 대한 핵심적인 세 가지를 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싸웠고 산업화에 기여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부동 전투를 통해서 결국 대구를 함락되지 않도록 나중에 백선엽 장군이 거기서 정말 마지막 공산주의화를 막아냈던 바로 거기고요. 거기다가 또 대구공단이라든지 성서공단이라든지 등등 통해서 섬유산업 등등을 통해서 산업화를 일궈냈던 바로 그 이제 고향, 거기에다가 이제 더운 날씨.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한 걸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대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딱 압축적으로 세 가지로 아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건 그만큼 본인이 이 대구에서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은 그렇게까지 해석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여러 가지 여기서 보면 한 번도 내주지 않았다. 저는 거기에 상당히 꽂힌 것 같습니다. 적에게 도시, 6.25 전쟁도 적에게 도시를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이 대구. 제가 이현정 의원께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뉴스탑10 쭉 출연하시면서 그동안 한동훈 장관 행보는 법무부 장관 본연의 행보고 실제로 이제 야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춰서 집중했고 그러면 장관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이라는 주장을 계속 논평하셨는데 오늘 이 발언은 뭔가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조금 이제 정치 쪽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보면 일반 대구 시민들과의 어떤 접점을 만들어가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방문이 그냥 법무부 장관의 방문이었다면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메시지였을 텐데 근데 본인이 직접 이 시민들을 이 기자들 있는 상대로 해서 그에 나온 시민들 상대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나 고맙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핵심적인 세 가지 메시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내가 대구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표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또 해석될 수도 있다. 아마 두고 이 메시지는 아마 인용이 될 겁니다. 한 번도 내주지 않았다.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대구에서 현장에서 했던 말 자체 의미 부여를 앞으로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논평을 해주셨는데 사실 작년 5월에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한 장관은 뭐 정계 입문이라든지 총선 출마 같은 정말 수많은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에 대해서 일관되게 답을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한 장관의 주요 발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한동훈 장관께서 감정이 한번 상하는 일이 있었더라도 적개심은 제발 버리시기 좀 바라겠고요. 저는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요. 제 인생 검사의 어떤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